차를 긁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역시나 수리비가 얼마나 드냐는 거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카닥이 수리 견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한 답은 패스하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기 고치면 차값 많이 떨어지나?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 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감가. 맞아요. 결국은 수리에 따른 차의 감가를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컨텐츠가 그런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아무리 긁거나 아무리 갈아도 차의 가치 내지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케이스가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얘기할 것들이 아닌 나머지 외장 수리는 당신의 차를, 여러분들의 차를 감가시킬 수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자, 첫 번째,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고차 업자분들은 이걸 갈아도 감가가 된다고 하시죠.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 뭐죠? 범퍼입니다. 네, 범퍼는 100번 갈아도 상관없습니다. 차의 외부 패널 중에 아무래도 제일 많이 긁는 부위가 역시 범퍼겠죠. 맞습니다. 네, 다행히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범퍼의 수리는 중고차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색이든 교체든 뭐 심지어 그 교체를 1000번을 하든 간에 사고로 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차를 사가는 딜러분은 이 사고차. 네, 사고로 치죠. 네,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범퍼 수리는 중고차 시세를 깎아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고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뭐 단순 교환으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고지 자체를 안 해요. 네, 범퍼는 주로 플라스틱,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으로 주로 만들어지죠. 문짝이나 팬더, 보닛 같은 다른 패널하고 비교했을 때 재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여기서 추론이 이런 게 되지 않아요? 혹시 플라스틱 외장 부품은 감가에 영향이 없는 거 아닐까? 그쵸?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패널로 넘어갈게요. 네, 바로 문짝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 차 옆쪽에 도어 밑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패널이 있는데 그게 철판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차들이 있거든요. 네, 덧댄 차. 네. 사실 이 사이드 쪽, 사이드 스커트 쪽, 네. 로커 패널 쪽도 범퍼만큼 좀 자주 긁게 되잖아요. 뭐 연속으로 타거나. 네. 네. 어? 제가 또 그랬죠. 네. 그 외에 옛날 차들, 이 플라스틱 스커트 없는 차들 보면 네네. 그 뒷문짝 아래쪽에 이렇게 푹 하고 들어가 있는 100% 주차장 올라오다가 그렇죠. 긁는 네. 차들. 크게 돌지 않아서. 네. 자, 근데 만일에 그게 그 철판 패널이 아니라 덧붙는 형태의 플라스틱 소재라면 아무리 갈았다 뺐다 뭐 부셔 먹었다가 다시 끼고 해도 네. 중고 가치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음. 다만 그 안쪽에 사이드 실까지 찌그러지면 감가가 될 수도 있죠. 네. 철판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또 C필러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곤잘로가 찌그러뜨렸던 그 사이드 실은 네. 기아 포르테였죠. 맞습니다. 이런 덧붙는 형태의 플라스틱 사이드 스커트는 국산차 기준으로 그 포르테를 넘는, 그러니까 중형차 또는 최소한 준준형차의 고성능 버전 이상부터 달립니다. 아반떼 N. 네, 뭐 벨로스타 N이라든가 네. 이런 애들이 달리고요. 반대로 말하면 곤잘로가 탔던 포르테 같은 그런 준준형차 이하의 차들은 이런 덧대는 플라스틱 없이 그냥 철판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초보일수록 좀 작은 차를 타지 않나요? 네. 그러게요. 네. 네, 뭐 그렇고요. 차에서 네. 이렇게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SUV들. SUV들. 네. 보디 클래딩. 그렇죠. 네. 꼭 SUV가 아니더라도 네. SUV를 표방하는 차들 있잖아요. 뭐 낮은데도 크로스 컨트리랑. 그렇죠. 네. 그런 차들 보면 앞뒤 팬더에 곤잘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꺼운 두툼한 클래딩을 덧붙이고 나오는데요. 그게 도색된 플라스틱이든 뭐 새까만 무도장 플라스틱이든 심지어 크롬이 붙어있든 없든 간에 네. 클래딩은 교체에도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클래딩도 또 너무 세게 긁으면 그 안쪽 팬더까지 휘거나 네. 또는 그 클래딩 이렇게 고정하는 클립을 고정하는 마운트되는 부분이 아,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찢어져 나오기도 하죠.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탈락될 때 떨어져 나올 때 그냥. 그 고정 핀이 부러지게끔 설계가 되긴 하는데 네. 여하튼 너무 세게 긁으면 그 안쪽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겉보기에 클래딩만 파손됐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클래딩 안쪽에 금속 패널
금속 패널의 상태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수리 범위를 알 수 있고, 만일에 그 안쪽까지 파손이 돼서 판금이라든가 뭐 판금까지는 상관없지만 네. 교체가 된다면 감가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네. 약간 클레딩은 긁어도 살살 긁어야겠네요. 세게 긁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사실 그 클레딩이 없었다면 안 긁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또 튀어나온 게 튀어나와가지고. 없으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뭐 어쨌든. 어쨌든 네. 상관없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보디 패널을 말씀드렸는데 네. 외장 부품에서 또 자주 파손되는 게 사실은 램프류죠. 음. 후진하다가 테일 램프 많이 깨먹고, 많이 깨먹죠. 네. 뭐 앞에도 추돌 사고 때문에 헤드램프도 많이 깨지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도 사실은 외장 부품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브랜드마다 뭐 그렇게 분류하는 데도 있고요. 네. 자, 얘네들도 교체 시에 감가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부품 자체가 비싼 게 진짜 비싸잖아요. 그렇죠. 외부 바디 패널보다 요새는 또 특히나 LED화가 많이 되고 맞습니다. 바이 펑션도 많고 해서, 그리고 보면은 헤드램프가 파손이 되면 그 헤드램프 브라켓도 파손이 되지만 그 안쪽에 네. 바디 패널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덜어 있죠. 같이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밀려 들어가서. 오. 그래서 헤드램프만 깨졌다. 야 이거 잘 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램프만 똑 떼서 갈았다면 네. 감가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 네. 오히려 램프 바꿔서 새 거 돼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면 좋죠. 네, 좋아하죠. 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 조금 덴트랑 판금 비교해드리면서 설명드린 건데요. 네. 자, 단순히 판금하거나 도장하거나 덴트하는 거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나머지 보디 패널들 있잖아요. 네. 여타 보디 패널, 이를테면 뭐 보닛, 팬더, 도어, 루프, 뭐 트렁크, 테일게이트, 이런 거는 수리하면, 교체하면 차 가격을 떨어뜨리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교체가 아니라 단순한 뭐 도색이라든가 판금 도색이라면 감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심한 사고가 아니라 그냥 살짝 긁은 수준이라면, 그래서 뭐 도장만 새로 하면 되는 정도라면 감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론상 원칙적으로는 감가되지 않고요. 또 여담이지만 사실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긁은 사람들은 뭐 이거 칠만 새로 하면 되죠, 칠해주세요 하는데 네, 실제로 고치려고 보면 필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패널과 패널이 맞닿는 갭 부분까지 맞습니다. 칠이 나가서 그 옆에 패널까지 도색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네.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아주 비싼 고가의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그 중고차의 성능 점검 기록부에 판금이나 도색 여부까지 표시하기도 해요. 아, 도색 여부까지도요? 네. 오. 뭐 성능장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네. 뭐 모닝에 도색했다고 그걸 누가 표시하겠어요. 아반떼 했다고 누가 표시하겠어. 근데 비싼 차로 가면 표시해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네네. 어쨌든 비싼 차, 아주 네. 고가차, 럭셔리카에서는 판금 도색도 감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감가가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뭐 우리랑은 상관없는 너무 얘기. 너무 다른 나라 얘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뭐 감가가 된다든가 하는 거 없을까요? 진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범퍼, 네. 바디 클래딩, 사이드 스커트, 헤드램프 이런 거 감가되지 않는 거 맞는데 네. 예외도 있죠. 어떤 게 예를 들면 막 그 막도장, 싸구려 도색을 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도색을 했다든가, 회색. 요단강 건너가지고 뭔지 알죠. 예. 네, 도장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면 당연히 그건 감가를 해야죠. 감가가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수리한 부위만 광택이 막 현저히 떨어진다든가 다른 패널이랑 채도나 명도가 다르다면, 네. 쉽게 말해서 바둑이가 됐다면 그건 감가될 수 있죠. 있죠. 네. 그리고 설령 뭐 범퍼를 진짜 문자 그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100번을 갈았다고 할지언정 보험 처리 이력의 금액과 횟수가 너무 많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감가가 될 수는 있죠. 네, 보험 처리 이력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거 궁금해하시잖아요. 왜 보험 이력은 있는데 네. 성능 기록부에 교체 부위는 없냐? 네네. 그런 게 사실 오늘 언급한 부위들을 수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 처리를 했는데 네, 특히나 램프류 네. 이런 거 비싸죠. 네,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뭐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여러 가지로 할증이나 이런 것만
저울질에서 수리비랑 네. 이런 거 저울질에서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시지만 네. 이게 또 그 이력 관리 차원에서도 나중에 감가 여부를 생각을 해서 계산을 맞아요. 해서 네. 예, 이력이 자비로 많으면 하는 것도 네. 그리고 카닥도 보면은 네. 이게 카닥 홍보가 아니라 진짜 정보인데 네. 보험 처리가 더 비싸게 나와요 견적이. 아 그래요? 네. 오. 네, 그래서 자비 수리로 견적을 받으면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차이가 또 있구나. 네. 뭐 약간의 팁. 네네네. 네. 그렇군요. 네 이상이고요.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네. 오늘 곤잘로 차의 그 플라스틱 패널들을 한번 박살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 클래딩이 또 미니라고 또 비싸지 않을까요? 외국 차로. 미니가 정식 센터에서 사면 비싼데 그게 또 알리에 있더라고. 아 그래요? 음. 아 그러면 뭐 하나에 5만 원 뭐 이거밖에 안 하던데? 알리가 배송이 늦게 오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 것 같고. 한번 뜯어봅시다. 아, 네, 촬영 소스가 필요하니까. 아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시죠. 네. 안녕. 안녕.